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전기차 주행거리 말인데요. 광고 보면 막 500km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타보면 그보다 훨씬 짧아서 이거 뭐지? 하신 적 있으시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기차 주행거리가 왜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건지 저희가 모은 자료들로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전기차 주행거리는요, 어느 나라 어떤 기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측정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아, 기준이 다르군요. 네, 유럽에선 WLTP, 미국은 EPA, 그리고 우리나라는 환경부 기준을 쓰는데요. 단순히 주행거리 길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건 무슨 기준으로 나온 숫자구나 이걸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기준들의 차이가 뭔지 또 실제 운전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유럽, 미국, 한국 기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선 유럽 WLTP부터 보면요. 이게 예전 기준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바뀌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좀 온화한 조건에서 평균 속도도 한 47km/h 정도로 그리 높지 않게 측정하고요. 아, 약간 살살 모른 느낌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에어컨이나 히터 사용 같은 거, 극한 온도는 거의 반영을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주행거리가 제일 길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벤츠 EQA 같은 경우 유럽 기준으로는 426km인데 우리나라에선 303km로 인증받았거든요. 차이가 꽤 크죠. 와, 100km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럼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 EPA 기준은 도심 주행이랑 고속도로 주행을 다 포함하고요. 중요한 특징은 측정된 값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주행 환경을 감안해서 70%만 인정한다는 점이에요. 아, 깎는 거군요, 일종의. 네, 그렇죠. 현실적인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WLTP보다는 좀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한국과는 다르게 추운 날씨, 그러니까 저온 테스트는 따로 없습니다. 아하, 미국은 추위 테스트는 없지만 결과값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잡는군요. 그럼 제일 궁금한 한국은요? 네, 한국 환경부 기준은 기본적으로 미국 EPA 방식을 따라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실제 운전할 때처럼 급가속이나 급감속, 에어컨 히터 사용 같은 더 가혹한 조건을 반영하는 5사이클 보정이라는 걸 쓰거나 아니면 그냥 상원 측정값의 70%만 인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좀 더 빡빡하네요.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영하 7도 정도의 아주 추운 날씨에서 저온 주행거리 테스트를 별도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영하 7도요? 와,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기준이 가장 까다롭다고 평가받고 실제로 같은 차라도 한국에서 인증 주행거리가 가장 짧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유럽은 좀 후하고 미국은 중간, 한국은 가장 현실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그만큼 숫자는 좀 짜게 나온다 이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그 저온 주행거리 문제겠네요. 겨울만 되면 주행거리가 막 뚝 떨어진다는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조사들이 광고할 때 보통 따뜻할 때 기준으로 나온 복합 주행거리만 크게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제일 잘 나온 숫자를 보여주고 싶겠죠.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저온 주행거리 정보를 제대로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이 저온 테스트는 배터리 성능 저하뿐 아니라 히터 사용량도 같이 보는데요. 히터요? 네, 근데 이때 히터를 어느 온도까지 최대로 틀고 시험하는지가 차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독일 차들은 최고 32도까지 설정 가능한데 현대기아차는 27도까지거든요. 그럼 설정 온도가 높을수록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를 더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독일 차들이 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또 공정성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저온 주행거리 성능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하고도 바로 연결돼요. 보조금이요? 네. 상온 주행거리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아, 중요한 문제네요. 그럼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에서 테스트해본 결과는 어땠어요? 겨울에 진짜 얼마나 줄어들던가요? 네, 그 결과를 보면요. 영하 1도 환경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했더니 영상 18도 상온일 때보다 주행거리가 차량별로 한 13%에서 24%까지 감소했습니다. 많이 줄어드네요. 네, 예를 들어 현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24%나 줄었고요. 기아 EV6는 22%, 테슬라 모델 3는 13% 정도 감소했어요. 겨울철엔 확실히 주행 가는 거리가 짧아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증받은 거리랑 실제 주행거리, 그리고 차 계기판에 뜨는 예상 주행거리도 다 제각각이라고요.
소비자 원테스트에서 좀 재밌는 결과가 더 있었다면서요. 아, 네. 그거 정말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외로 날씨가 좋을 때, 그러니까 영상 18도에서 고속도로를 정속으로 쭉 달려봤더니요. 네. 실제 주행거리가 환경부 인증 고속도로 주행거리보다 오히려 더 길게 나왔습니다. 네, 더 길게 나왔다고요? 네, EV6는 12%, 아이오닉5는 무려 20%나 더 길게 나왔어요. 모델3도 약간 더 길었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 인증 방식에서 적용하는 70% 보정 계수가 적어도 고속도로 정속주행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좀 과하게 보수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호,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추울 때는 어땠나요? 추울 때 영하 1도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고속도로 주행거리가 인증받은 저온 고속도로 주행거리보다도 더 짧게 나왔어요. EV6랑 아이오닉5는 약 15%, 모델3는 11% 정도 더 짧았습니다. 아, 겨울엔 역시 더 안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계기판 표시랑 실제 주행거리의 차이인데요. 네, 그거 중요하죠. 따뜻할 때는 기아 현대차는 계기판 표시랑 실제 주행거리가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테슬라는 계기판 표시보다 실제가 한 6% 정도 짧았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에서는요. 테스트한 모든 차량이 계기판에 표시된 남은 주행거리보다 실제 갈 수 있는 거리가 더 짧았어요. 모든 차가요? 네, EV6는 6%, 아이오닉5는 10%, 테슬라는 무려 21%나 계기판 표시보다 실제 주행거리가 짧았어요. 와, 21%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럼 겨울에 장거리 갈 때는 계기판 숫자만 믿고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배터리 방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겨울철 장거리 운전하실 때는 계기판 숫자를 100% 믿기보다는 미리 충전 계획을 좀 여유 있게 세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참 복잡하네요.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하려는 노력 같은 것도 있겠죠? 네, 그럼요. 예를 들면 차량의 아주 상세한 재원 정보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주행거리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고요. 아, 시뮬레이션으로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조금 정책을 계속 손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원 주행거리만 긴 차보다는 저온에서도 성능이 괜찮거나 아니면 충전 속도가 빠른 차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요. 배터리 관련 정보 공개를 유도하기도 하고 또 청년 첫차 구매자 같은 실제 필요한 분들 지원도 늘리고 있고요. 결국 전기차 주행거리는 그냥 딱 떨어지는 숫자 하나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쟀는지, 또 내가 실제로 운전하는 환경, 특히 온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군요. 한국 기준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만큼 실제 운전 상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도 차량 구매하시거나 알아보실 때는 가능하면 그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같은 사이트에서 상온 주행거리랑 저온 주행거리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상온, 저온 둘 다요? 네.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는 계기판에 나오는 예상거리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여유 있게 운행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안전하고요. 참고로 포르쉐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직접 온도 같은 조건을 설정하면 예상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기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런 기능 좋네요. 네, 그런 시도들도 참고할 만하죠.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주행거리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정말 많은데요. 만약에요, 구독자님의 다음번 여행 계획 있잖아요. 목적지가 어디고 그날 날씨는 어떨 것 같고 심지어 평소 운전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실시간으로 가장 정확한 예상 주행거리를 딱 알려주는 그런 스마트한 전기차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정말 편리하지 않을까요? 와, 그 정도면 정말 좋겠네요. 네, 다음에 저희는 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